지금 이 신호를 순간 잘 여러분의 들으면 뇌는 조용히 스스로 신호를 길을 보내고 알려줍니다. 있습니다. 할인 TV 리모컨의 없어. 볼륨 버튼을 나이머르 하나씩 올리고 이런 계시진 않나요? 신호를 잘 가족이 뭐라고 들으면 말하면 스스로 자꾸 대묻게 길을 되시나요? 알려줍니다. 혹시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넘기고 계신가요? 잠깐 멈춰주세요. 잘 들으면 그건 스스로 단순히 길을 귀가 안 좋아진 알려줍니다. 게 아닙니다. 할인 여러분의 뇌가 지금 이 순간 나이머르 위험 신호를 이런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신호를 잘 들으면 소리가 들리지 스스로 않는다는 길을 건 단지 알려줍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할인 뇌로 들어가는 자극의 통로가 나이머르 막히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신호를 잘 그리고 그 들으면 상태가 스스로 계속되면 길을 기억을 알려줍니다. 담당하는 뇌 부위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안녕하세요. 신호를 잘 들으면 30년간 스스로 청력과 길을 치매의 알려줍니다. 관계를 연구해온 뇌청각 건강 전문가 이선우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이 3배까지 높아진다는 사실 말이죠. 이건 통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지 3년에서 5년 사이에 기억력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어제 먹은 식사가 기억나지 않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결국엔 가족의 얼굴조차 낯설어지는 그 과정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했다는 겁니다. 귀를 지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듣기 위한 게 아닙니다. 뇌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소리는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거든요. 귀로 들어온 소리는 청각신경을 타고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 언어를 이해하는 촉두역까지 말이죠. 그런데 소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점점 고립됩니다. 마치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듯이 자극이 없으면 뇌도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청력 저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지키는 것은 곧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일이고 그건 결국 여러분의 기억과 삶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뒤에 나올 내용을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송파구에 사시는 74세 김정희님을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분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들어오셨죠. 김정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TV 소리가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다고요. 가족들이 TV 소리가 너무 크다고 불평하는데 본인은 전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가족과 대화할 때마다 자꾸 대묻게 돼서 미안하다고, 그게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귀가 좀 안 들리는 거겠거니 생각하셨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부터는 약속 시간을 자꾸 까먹으시고 어제 먹은 식사 메뉴가 생각나지 않으시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왔고 검사 결과는 중등도 난청과 초기 인기 저하였습니다. 김정희님은 그때 처음 아셨대요. 자신이 귀만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뇌까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력 저하는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로 들어오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활동량이 떨어집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집중력, 판단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퍼져나갑니다. 소리를 잃으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고 점점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뇌는 그렇게 고립 속에서 조용히 약해져 갑니다. 이게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확인한 무서운 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희님께 저는 생활 속 귀 건강관리법과 함께 보청기 사용을 권해드렸습니다.
신호를 잘 처음엔 많이 들으면 거부하셨어요. 스스로 길을 알려줍니다. 보청기를 끼면 늙어 보인다고 아니, 창피하다고 알려줄 하셨죠. 나이머르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호를 잘 들으면 안경 쓰는 게 스스로 창피하지 길을 않듯이 알려줍니다. 보청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오히려 오히려 소리를 되찾아 뇌를 살리는 건강도구라고 말이죠. 들으면 스스로 3개월이 길을 지났습니다. 알려줍니다. 김정희님은 알려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다시 선명해졌다고요. 들으면 스스로 손주 목소리가 길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뻤는지 몰랐다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기억력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들으면 스스로 가족과의 길을 대화가 알려줍니다. 다시 늘어나고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소리를 되찾자 내가 깨어난 거죠. 들으면 스스로 이 이야기가 길을 바로 알려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귀를 지키는 것은 뇌를 지키는 것이고 스스로 길을 그건 결국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기억과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스스로 눌러주세요. 길을 알려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청력 회복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알려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귀와 뇌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스스로 길을 지혜입니다. 알려줍니다.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를 잘 그럼 이제 들으면 본격적으로 청력 스스로 저하가 길을 알려줍니다.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무서운 연결고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호를 잘 귀가 안 들리면 뇌가 스스로 어떻게 길을 변할까요? 알려줍니다. 단순히 소리만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뇌 전체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면 지금부터 스스로 그 길을 과정을 알려줍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먼저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길을 알려줍니다. 해마는 우리 뇌에서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으면 스스로 그런데 길을 귀로 들어오는 알려줍니다. 자극이 줄어들면 이 해마의 활동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스스로 길을 12년 동안 알려줍니다. 639명의 노인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경도 난청만 있어도 치매 위험이 2배, 중등도 난청은 3배, 고도 난청은 무려 5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신호를 잘 들으면 이건 단순한 스스로 길을 상관관계가 알려줍니다. 아니라 인과관계입니다. 성력이 떨어지면 뇌가 실제로 약해진다는 신호를 잘 명백한 들으면 증거인 거죠. 스스로 길을 그로부에 알려줍니다. 사시는 77세 박상진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말소리가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린다고 하셨어요. 특히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는 상황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셨습니다. 스스로 길을 그러다 알려줍니다. 보니 모임에 나가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셨고 결국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셨죠. 들으면 그리고 스스로 6개월 길을 후부터는 알려줍니다. 기억력까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실천법은 하루 스스로 10분씩이라도 길을 알려줍니다. 다양한 음역대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라디오 청취도 좋고 책을 소리 내어 읽는 것도 좋습니다. 스스로 길을 손주와 알려줍니다. 전화 통화를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뇌에 자극을 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신호를 잘 들으면 단, 스스로 주의하실 길을 점은 알려줍니다. 너무 큰 볼륨으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높은 볼륨은 오히려 청각신경을 피로하게 만들어 역효과를 스스로 낳습니다.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요즘 대화 중에 단어가 자주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귀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청력이 떨어지면 사회적 고립이 시작됩니다. 소통이 줄어들면 뇌의 언어 회로와 감정 회로가 동시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스스로 길을 알려줍니다. 한국노년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난청이 있는 노인의 60% 이상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스스로 길을 알려줍니다. 대화가 힘들어지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알려줍니다. 마포구에 사시는 80세 정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호를 잘 정순자님은 원래 스스로 사교적인 길을 성격으로 알려줍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니 대화에 끼지 못하셨고 자꾸 되물으면 민폐라는 생각에 아예 말을 꺼내지 않으셨대요. 결국 경로당에 나가는 걸 그만두셨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부터는 우울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를 잘 이럴 때 들으면 필요한 건 스스로 억지로라도 길을 알려줍니다. 소통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들이 알려주시고 가족 모임에서 일부러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신호를 잘 노래를 들으면 부르거나 스스로 책을 소리 길을 내어 읽는 알려줍니다.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들이 알려주시고 음성 자극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신호를 조용히 잘 지내는 들으면 시간이 스스로 길어질수록 길을 뇌의 언어 알려줍니다. 처리 능력은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혹시 요즘 대화가 귀찮게 느껴지시나요? 잘 들으면 그렇다면 그건 스스로 단순히 길을 성격이 알려줍니다.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력 저하는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귀는 소리만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귀 속 깊은 곳에 있는 전정기관이라는 부분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청력이 떨어지면 이 균형 감각도 함께 약해집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청력이 25데시벨만 떨어져도 낙상 위험이 3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소리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까지 약해지니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 거죠. 도봉구에 사시는 83세 한도영님은 청력이 떨어진 후 1년 사이에 3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서, 한 번은 길을 걷다가, 또 한 번은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셔서 손목골절까지 당하셨죠. 검사 결과 청력 저하로 인한 균형 감각 저하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귀 건강 관리와 함께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만 해도 다리 근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만약 어지럼증이나 이명 증상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귀 건강을 점검해 보세요. 네 번째로 이명과 수면 장애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명은 실제로는 소리가 없는데 귀에서 삐 소리나 옹 소리가 들리는 증상입니다. 이건 뇌가 소리 자극이 부족하니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이명이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이명 환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70% 이상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이명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 동안 두통과 피로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강서구에 사시는 75세 이정희 님도 귀에서 나는 삐 소리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치셨습니다. 잠이 들어도 얕은 잠만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져 TV 프로그램 내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귀를 감싸거나 손바닥으로 귀를 덮고 문지르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이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취침 전에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작은 볼륨으로 틀어놓으면 청각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수면제에 의존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수면제는 청각 신경 회복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밤에 귀에서 소리가 나서 잠들기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우선 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섯 번째로 청력 손실이 감정을 둔화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소리는 우리 뇌의 감정 중추를 직접 자극해서 기쁨과 슬픔을 느끼게 만듭니다. 손주의 웃음소리, 좋아하는 음악, 빗소리, 새소리 이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감정적 위안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력이 떨어지면 이런 감정적 자극이 줄어들고 결국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노년의학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난청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50%나 높다고 합니다. 소리를 잃으면 세상과의 정서적 연결도 함께 잃게 되는 거죠. 은평구에 사시는 78세 김태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잃으니 세상이 회색으로 보인다고요. 예전엔 좋아하던 음악을 들으며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 삶의 재미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이럴 때 길을 필요한 건 알려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겁니다. 직접 노래를 불러도 좋습니다. 들으면 음악은 뇌의 감정 회로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단, 장시간 이어폰을 사용하는 건 피하세요. 스스로 길을 청각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니 스피커로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진심으로 음악을 즐기셨나요? 오늘 저녁에 한 곡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섯 번째로 청력 저하는 뇌의 인지 부하를 증가시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귀가 안 들리면 뇌가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자동으로 처리되던 소리를 이제는 집중해서 들어야 하니 뇌가 쉴 틈이 없는 거죠.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난청이 있는 사람의 뇌는 소리를 처리하는데 정상인보다 3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인지 기능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결국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양천구에 사시는 72세 최영란님은 이런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TV를 보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나면 머리가 찌끈거리고 피곤하다고요. 소리를 듣기 위해 너무 집중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소진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해주는 게 아니라 뇌가 소리를 이해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크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사용하면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요즘 대화 후에 유난히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귀가 아닌 뇌가 지쳐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청력 저하와 치매의 연결고리에는 뇌의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MRI 영상 연구들을 보면 청력이 떨어진 사람의 뇌에서 실제로 회백질의 부피가 감소하는 게 관찰됩니다. 특히 측두엽과 전두엽 부분에서 위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중등도 이상의 난청이 있는 노인의 경우 정상 청력을 가진 노인보다 뇌 부피 감소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청각 자극 부족으로 인한 뇌의 실질적 손상입니다. 성북구에 사시는 81세 안병호님은 검사 결과 양측 고도 난청과 함께 뇌 위축 소견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처음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신 게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보청기 사용, 청각 훈련, 뇌 자극 활동을 함께 병행하면 뇌 위축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할지 나쁜 방향으로 변할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8번째로 청력 저하는 혈관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귀 속에는 아주 가늘고 섬세한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혈관들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청각세포에 영양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한의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난청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귀 건강도 함께 나빠지고 결국 뇌 건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서초구에 사시는 70세 장민호님은 혈압과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리는 돌발성 난청을 경험하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치료를 받아 회복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혈관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고 계십니다. 귀 건강을 위해서는 혈관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귀 속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건강하신가요? 귀 건강은 결국 혈관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청력 저하는 단순히 귀의 불편함이 아니라 뇌 전반을 약하게 만드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소리 자극 감소, 사회적 고립, 균형 감각 저하, 수면 장애, 감정 둔화, 인지 부하 증가, 뇌 구조 변화, 혈관 건강 악화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귀를 지키고 회복시키면서 뇌를 되살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내용이 진짜 핵심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청력을 지키고 뇌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길을 알려줍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신호를 잘 첫 번째는 들으면 지중해식 스스로 식단으로 길을 알려줍니다. 귀속 혈관을 살리는 겁니다. 귀 귀 속에 있는 청각세포들은 혈류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들으면 스스로 혈류가 길을 조금만 알려줍니다. 줄어도 바로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이 곧 귀 건강이고 신호를 잘 귀 건강이 들으면 곧 뇌 스스로 길을 건강입니다. 알려줍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신호를 항산화 잘 물질이 들으면 가득한 스스로 견과류, 길을 그리고 알려줍니다. 혈관을 보호하는 올리브유입니다. 하버드 나이머르 의과대학 연구팀의 이런 20년 추적 신호를 연구를 잘 보면 들으면 지중해식 식단을 스스로 길을 꾸준히 알려줍니다.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난청 발생률이 나이머르 30% 이런 낮았습니다. 신호를 잘 특히 들으면 고등어, 스스로 연어, 길을 알려줍니다.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귀속 미세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스스로 길을 탁월합니다. 알려줍니다.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가 풍부해 신호를 잘 청각세포를 들으면 보호합니다. 스스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이머르 음식을 먹어도 짠 이런 음식과 가공식품을 신호를 많이 잘 먹으면 들으면 소용없습니다. 스스로 길을 알려줍니다.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여 귀속 미세혈관을 막습니다. 신호를 잘 들으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스스로 길을 트랜스 지방은 알려줍니다. 혈관 벽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호를 잘 들으면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 귀속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자기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귀와 뇌를 위한 한 가지 식재료를 올려보시겠어요? 고등어 한 토막, 호두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귀 마사지와 턱관절 운동으로 청각 회복력을 높이는 겁니다. 귀 주변의 혈액순환을 자극하면 뇌의 청각 피질 반응성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귀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손으로 귓불을 잡고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그 다음 귀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따뜻하게 문질러줍니다. 귀가 따뜻해질 때까지 30초 정도 문질러주세요. 그리고 턱관절 운동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턱관절은 귀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서 턱관절을 움직이면 귀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입을 천천히 크게 벌렸다가 닫는 동작을 10번 반복해주세요. 단, 너무 세게 하면 턱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일본 도쿄 대학 연구팀의 실험을 보면 매일 귀 마사지를 한 그룹이 하지 않은 그룹보다 3개월 후 청력 검사에서 평균 5데시벨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5데시벨이면 작은 숫자 같지만 실제로는 대화를 이해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는 아주 섬세한 기관이라 강하게 압력을 가하면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부드럽게 편안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따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귓불을 잡고 천천히 돌려보세요. 벌써 귀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세 번째는 60-60원칙으로 소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귀는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청각신경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리고 한 번 손상된 청각세포는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60-60원칙이란 볼륨을 최대치의 60% 이하로 유지하고 60분 이상 연속으로 듣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할 때 이 원칙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1억 명의 젊은이들이 소음성 난청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니어분들도 TV 소리를 너무 크게 듣거나 청소기나 헤어드라이어 같은 생활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청력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광진구에 사시는 76세 오경숙님은 매일 청소기로 집안을 청소하시는데 한 번에 1시간 넘게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청소기 소음이 평균 80데시벨 정도 되는데 장시간 노출되다 보니 청력이 점점 떨어지셨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TV를 볼 때 가족들에게 소리가 적당한지 물어보세요. 혼자만 크다고 느낀다면 그건 이미 너무 큰 겁니다. 청소기나 헤어드라이어는 30분 사용 후 10분 쉬어주세요. 그리고 시끄러운 환경에 가야 할 때는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요즘 TV 소리를 가족들보다 훨씬 크게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 칸씩 볼륨을 낮춰보세요.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뇌는 적응합니다. 네 번째는 보청기의 조기 사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청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청기를 끼면 늙어 보인다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해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뇌를 자극하는 인공청각 훈련 도구입니다. 보청기를 통해 다시 소리를 듣게 되면 뇌의 청각회로가 재활성화됩니다. 마치 재활 운동으로 근육을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 연구팀이 3,700명을 2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난청이 있지만 보청기를 사용한 그룹은 사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25% 낮았습니다. 보청기가 뇌를 보호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청력이 많이 나빠진 후에 보청기를 착용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뇌의 청각회로가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라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대한의과학회의 권고안을 보면 대화 중에 되묻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할 때 즉 정도 난청 단계에서 바로 보청기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착용하면 뇌의 적응도 빠르고 효과도 훨씬 좋습니다. 중랑구에 사시는 69세 신동철님은 처음 제가 보청기를 권했을 때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경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쓰는 게 당연하듯이 귀가 안 좋으면 보청기를 쓰는 것도 당연하다고요. 안경 쓴다고 창피하지 않듯이 보청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동철님은 결국 보청기를 착용하셨고 3주 후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작 안 했을까 후회된다고요. 손주 목소리가 이렇게 맑고 예뻤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가족과의 대화가 다시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안경처럼 자연스럽게 보청기를 착용할 준비가 되셨나요? 건강한 뇌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는 청각훈련으로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뇌는 사용하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음역대의 소리를 듣는 것은 뇌 운동과 같습니다. 효과적인 청각훈련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10분씩 신문이나 책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청각 피질이 자극됩니다. 둘째,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세요. 클래식, 가요, 재즈 등 음역대가 다른 음악을 번갈아 들으면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셋째, 가족과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늘리세요. 전화통화도 좋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의미를 파악하고 반응하는 고차원적 뇌 활동입니다. 넷째, 새소리나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세요. 자연음은 뇌를 안정시키면서도 청각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의 실험을 보면 매일 20분씩 청각훈련을 한 그룹이 6개월 후 언어 이해력과 기억력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귀를 훈련시키니 뇌도 함께 좋아진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큰 소리로 장시간 듣지 말라는 겁니다. 큰 소리는 오히려 청각신경을 피로하게 만들어 역효과를 냅니다. 항상 편안한 볼륨으로 적절한 시간 동안만 들어주세요. 오늘 하루 어떤 소리로 뇌를 깨워보시겠어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손주와의 전화통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귀와 뇌의 혈류를 개선하는 겁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운동이 청력과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액순환이 이런 활발해집니다. 신호를 잘 들으면 이렇게 되면 스스로 기속 길을 미세혈관으로 알려줍니다.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청각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하게 신호를 공급됩니다. 잘 들으면 동시에 스스로 내려가는 길을 혈류량도 알려줍니다. 증가해 뇌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 느렸습니다. 스스로 길을 알려줍니다. 운동이 뇌를 젊게 유지시킨 겁니다. 추천하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부담 없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만 해도 충분합니다. 신호를 잘 처음부터 들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스스로 길을 10분부터 알려줍니다.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성동구에 성동구에 사시는 73세 권순만님은 1년 전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청력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혈압 관리 때문에 시작하셨는데 6개월 후 청력 검사에서 약간의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운동이 귀 건강에도 도움이 된 거죠.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시끄러운 환경을 피하라는 겁니다. 헬스장의 큰 음악 소리나 야외의 교통소음은 오히려 청력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용한 공원이나 산책로를 이용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 10분만 동네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귀와 뇌를 살립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은 귀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귀 속 혈관을 수축시키고 청각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대한스트레스학회의 연구를 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돌발성 난청 발생 위험이 3배 높았습니다. 스트레스가 귀를 망가뜨린 겁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는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이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단 5분만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집니다. 또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71세 한미숙님은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청력 저하였습니다. 이후 명상과 요가를 시작하셨고 그 후로는 비슷한 증상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 깊게 호흡해 보세요. 8번째는 청력에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특정 영양소들은 청각세포를 보호하고 청신경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소음으로 인한 청각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에 풍부합니다. 아연도 중요합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을 높여 귀 감염을 예방하고 청각신경의 신호 전달을 돕습니다. 굴, 쇠고기, 호박씨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으로 청각세포를 보호합니다. 오렌지, 키위, 브로콜리를 자주 드세요. 비타민 B12는 청신경의 수초를 보호해 신경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계란, 유제품, 조개류에 풍부합니다. 그리고 엽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를 보면 3년간 엽산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저주파 영역 청력 저하가 유의미하게 적었습니다. 엽산은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렌틸콩에 많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영희님은 평소 편식이 심한 편이셨는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다양한 채소와 견과류를 식단에 추가하신 후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셨고 청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귀를 위한 영양소가 담긴 음식 하나를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귀를 통해 뇌를 자극하고 보호하는 일상 습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아시겠죠?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모두 합쳐지면 여러분의 청력과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신호를 이제 잘 마지막으로 들으면 오늘의 내용을 스스로 길을 정리하고 알려줍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길을 결론은 알려줍니다. 명확합니다. 청력을 잃으면 뇌가 조용히 퇴화합니다. 하지만 길을 지키면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흔히 믿던 잘못된 상식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귀가 안 들리는 건 당연하다.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 보청기는 정말 안 들릴 때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거다. 이런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올바른 진실은 이겁니다. 길을 지키면 뇌가 젊어집니다. 청력 관리는 치매 예방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보청기는 뇌를 살리는 재활 도구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청력을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청력이 떨어지면 뇌의 해마가 위축되고 사회적 고립이 시작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수면이 방해받고 감정이 둔해지고 뇌의 인지 부하가 증가하고 뇌 구조가 변하고 혈관 건강까지 악화됩니다. 이 모든 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식 식단으로 혈관을 살리고 귀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60-60 원칙으로 소음을 관리하고 보청기를 조기에 착용하고 청각 훈련으로 뇌를 자극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가 건강해지고 뇌로 들어가는 자극이 풍부해지고 뇌의 청각회로가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개선되고 사회적 연결이 유지되고 감정이 풍부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74세 김정희님을 기억하시나요? 소리를 되찾자 세상이 다시 선명해졌고 가족과의 대화가 즐거워졌고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77세 박상길님, 80세 정순자님, 83세 한도영님, 75세 이정희님, 78세 김태수님 모두 청력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귀를 잃으면 뇌를 잃습니다. 하지만 귀를 지키면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TV를 보실 때 볼륨을 한 칸 낮춰보세요. 그리고 TV를 끈 후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작은 볼륨으로 10분만 들어보세요. 귀를 쉬게 해주고 뇌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알려드린 이 마사지를 해보세요. 귓불을 잡고 돌리고 귀 전체를 따뜻하게 문질러 주세요. 단 1분이면 됩니다. 2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귀가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가족과 함께 병원에 가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세요. 지금 내 청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관리의 시작입니다. 만약 경도 난청이라도 확인되면 주저하지 말고 보청기 상담을 받으세요. 안경처럼 자연스러운 건강 도구입니다. 그리고 식탁을 바꿔보세요.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3번은 등 푸른 생선을 드시고 매일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드세요. 짠 음식과 가공식품은 줄이고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세요.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조용한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며 새소리, 바람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걷기는 몸도 건강하게 하지만 귀와 뇌에도 신선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와의 대화를 늘리세요. 전화통화도 좋고 직접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는 귀를 자극하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훈련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30년간 청력과 치매를 연구해온 저의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귀는 뇌의 창문입니다. 그 창문을 닫지 마세요. 활짝 열어두세요.
그러면 뇌는 살아있는 자극으로 가득 차게 되고 기억은 선명하게 유지되고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10년, 20년이 귀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신호를 과장이 잘 아닙니다. 들으면 스스로 길을 사실입니다. 알려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부터 귀를 소중히 여기세요. 귀를 지키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알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명과 기억력 저하의 연결고리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들으면 스스로 길을 귀에서 나는 알려줍니다. 소리가 왜 뇌를 피곤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이명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스스로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청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건강하고 뇌가 젊고 기억이 선명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